우리가 직장 생활을 20년, 30년 정도 하고 나오면 보통 나이가 어떻게 돼요? 50대 후반, 60대 초반, 이 사이가 될 겁니다. 혹시 꼰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? 제가 중학교 또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이 꼰대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봤습니다. 주로 이 꼰대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나이 먹은 노인네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언어적 표현으로 쓰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 어원을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백작을 콩테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. 콩테. 이것이 곧 일본식 발음을 하면 꼰대 이렇게 됐답니다. 그래서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무슨 벼슬을 얻고 나면 자기들을 스스로 꼰대 했다는 데서 유래됐다는 그런 설이 있죠. 이건 어디까지나 설입니다. 설. 경상도에서는 또 번데기를 뭐라고 불러요? 꼰대기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꼰대기가 여기서 유래돼서 꼰대가 됐다. 그래서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얼굴에 주름살이 자글자글 하니까 그래서 꼰대 했다는 거기서 나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. 또 전라도에서는 지배자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걸 일컫는다 그래서 이제 꼰대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. 주로 꼰대는 노인분들 또 나이 드신 분 또 지배자, 선생님, 부모, 사장님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 부정적 측면으로 많이 쓰여져 왔죠. 그러나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제 60대 이상의 인구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.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다 꼰대로 이게 취급받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 꼰대의 개념도 좀 정립이 필요하고 이제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어떤 측면으로는 긍정적 측면으로도 이걸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꼰대의 기준이 있어요. 몇 가지. 그래서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하면 꼰대다 이거죠.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. 여러분들이 꼰대에 해당이 되는지. 같은 말을 2번 이상 하면 꼰대다 이거예요.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. 자기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, 또 공연이나 문화생활을 적게 하는 사람, 꼰대다 이거지.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면서 표현하는 사람들, 또 함부로 반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, 또 유머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,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.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젊은 세대에서 보면 꼰대라고 판단하는 겁니다. 그리고 과응, 과식 해가지고 체중 조절이 안 돼서 몸매가 좀 퉁퉁하다고 본 이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꼰대다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그런 그 기록들을 제가 봤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60년대, 70대 이렇게 되신 그런 분들을 모두를 다 지칭해서 우리가 꼰대라고 할 수는 없죠.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만큼을 일궈놓은 세대가 바로 제가 판단할 때는 60대, 70대 되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젊은이들이 그냥 우습게 꼰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60대, 70대 분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였느냐? 바로 호롱불 시대였어요. 90%가 전기불이 없는 그런 호롱불 밑에서 그런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했죠.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등잔불 밑을 켜놓고 책을 보고 했습니다. 그리고 뒷간 세대라고 합니다. 90%가 실내에 화장실이 없죠. 엄동설안에도 어디를 가요?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야만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세대? 우물 세대라고 하죠. 수도가 없어가지고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어서 항아리를 묻어놓고 물을 길어다가 먹었던 그런 시절.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우물 시대. 또 가마솥 세대라고 합니다. 목욕탕이 없었어요. 그래서 겨울에 어떻게 해요? 가마솥에 물을 데펴서 목욕을 했던 그런 시대. 그래서 가마솥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다 이게 기록에 있었던 얘기예요. 언제부터 기록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손빨래 세대라고 한다. 저도 기억이 납니다. 저희 어릴 때 추운 겨울에도 이 빨래터에 나가서 그 어머니들이 빨래를 했던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때는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100% 손빨래를 하던 그런 시대였죠. 또 보행, 자전거 세대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95%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중학교 다닐 때 10리길을 걸어서 다녔어요. 가끔 자전거도 타고 갔고 또 고등학교도 20리길을 자전거로 타고 다녔습니다.
또 60대, 70대 되신 분들은 어떤 시대? 고무신 시대라고 하죠. 그래서 95%가 뭐 구두나 운동화가 거의 없었습니다. 주로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죠. 운동화라고 해봐야 나와봤자 공 몇 번 차면 헝겊으로 만들어서 다 찢어지는 그런 운동화밖에 없었던 거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. 또 보자기 시대. 거의 책가방이 없고 보자기에다가 책을 묶고 옆에다 묶고 뛰어다니고 그랬죠. 그래서 뛰어다니면 오고 갈 때 보면은 필통이 흔들려서 쩔깍쩔깍 소리 나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. 또 고무줄 세대라고 표현을 하죠. 그래서 남자들은 고무줄로 새총을 만들어서 놀고 장난감이 없었으니까 여자들은 주로 뭐로? 고무줄 놀이를 했던 그런 세대. 또 강낭이 세대라고도 표현하고 또 주판 세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. 주판을 잘 놓으면은 취업이 잘 됐고 그런 시대. 전자기상기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. 또 어떤 세대라고 해요? 일제고사 세대라고 합니다.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뭐 했을 때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동시에 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1등부터 끝까지 등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. 또 사골세 시대였죠. 결혼을 하면 남의 집에 문간방에 단칸방 사골세를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던 그런 시대, 그런 세대였었습니다. 또 월남전 세대라고 합니다. 그래서 60대, 70대 되신 분들이 그때 어려운 월남전에 참여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해서 그 많은 공헌을 했죠. 또 중동 노동자 세대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사우디 더운 나라에 가서 그 달러를 벌어들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던 그런 세대가 바로 60대, 70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. 또 광부, 간호사 세대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독일에 광부로 가고 또 간호사로 가고 광부로 가서 거기에 1000m가 넘는 깊이의 그런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뭐 그랬던 그 선배들이 많이 있었죠. 그래서 그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다고 해도 한 5대1 정도 이제 그런 분들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이런 세대를 지나서 바로 오늘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누가 다 꼰대라고 그런 비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 꼰대,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. 그래서 앞으로 이런 꼰대적인 표현은 그냥 부정적인 의미보다 한번 긍정적 의미로 표현하는 그런 시대적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모두가 다 퇴직을 하면 나이가 60대 이상이 됩니다. 그럼 지금 시대로 말하면 다 우리는 꼰대에 들어가는 거죠. 하지만 이런 용어는 비소적인 용어를 좀 피하고 좀 더 존경하는 그런 의미의 용어로 한번 사용하는 그런 한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. 제가 아까 꼰대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. 거기에 기준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기준들을 좀 지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더불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저희 희망 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